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2024년 2월 8일 전용 196 64평형 13층 아파트가 80억에 신고가 거래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건물의 가격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의 가격입니다. 서울의 어떤 아파트가 이 가격에 거래되었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24년 2월 거래된 서울 최고가 거래 탑10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순위에 포함되었을지 유추해보면서 내가 생각한 아파트가 맞는지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바로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간 대치동 거래를 다루며 이미 소개드린 바 있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리뷰를 하고 싶으시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세요. 대치동은 강남구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사교육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학원이 모여있는 대치동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최고의 학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남, 삼성, 잠실로 이어지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생성된 서울 3대 업무지구 GBD와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고소득 직장과의 직주 근접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역시 대치동을 가로지르는 역이 무려 6개나 있어 대중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대치 팰리스는 2015년식 1278세대 용적률 258%의 10년차 아파트로 대치동에 몇 안 되는 신축급 중대형으로 구성된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3호선 대치역과 3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에 붙어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며 대치동학원가 이용이 용이하고 초등학교는 대치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24년 2월 16일 전용 114 45평형 10층 아파트가 44억 5천에 거래되며 24년 2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치동이라는 이름답게 순위 내에 빠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도곡동은 강남구 대치동과 붙어 있어 사실상 대치동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가 불필요합니다. 도곡동에는 한때 논란의 상징이자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던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는 3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도곡역이 단지 바로 앞에 존재하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1차, 2차, 3차 총 7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1세대 주상복합이자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벌써 20여 년이 흘렀지만 당시에는 아파트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존재하고 입출입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그들만이 사는 세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신축 대단지 고급 아파트들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시스템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전용 피트니스 센터, 골프장, 대형 로비, 독서실, 게스트룸,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20여 년 전 이미 존재했다는 점에 얼마나 고급화된 곳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배정되는 학교는 서울 계일초등학교로 양재천을 건너 바로이기 때문에 도보 10여 분 거리에 통학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타워팰리스 3차는 2004년식 480세대 용적률 791%의 21년차 한개동 단일로 이루어진 69층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타워팰리스 중에서 가장 고층이자 가장 늦게 지어진 단지입니다. 2024년 2월 2일 전용 214 84평형 58층 아파트가 58억에 거래되며 24년 2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워팰리스 2차는 2003년식 813세대 용적률 923%의 22년차 2개 동으로 이루어진 55층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타워팰리스 3형제 중 둘째로 도곡역과 가장 가까우며 4번 출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4년 2월 4일 전용 244 98평형 54층 초고층 아파트가 61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4년 2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5위입니다. 도곡동의 마지막 고가 거래는 타워팰리스 3형제의 첫째에서 나왔습니다. 타워팰리스 1차는 2002년식 1292세대 용적률 919%의 23년차 4개 동으로 이루어진 66층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갖은 규제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선망의 시선을 받은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2024년 2월 3일 전용 222 90평형 58층 아파트가 무려 71억 원에 거래되며 24년 2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2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도곡동에서는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각 한 건씩 3건의 최고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이 지역에서 탑10 중 나머지 6개의 거래가 모두 터진 만큼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은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총 3개의 한강대교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강을 길게 끼고 있어 한강뷰가 가능한 단지들이 매우 많고 서울 북부 지역으로 가기 용이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강남 압구정은 3호선 압구정역과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대호역이 있지만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와는 도보 10분 이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 세대가 가장 비싼 세대라는 아이러니한 점이 존재하는 만큼 수십억 원의 압구정 부촌에서 지하철 역세권이란 점은 무의미합니다.
압구정의 아파트들은 압구정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청담초등학교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사실상 압구정동은 모두 아파트로 이루어진 거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이 높은 편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지 않아 압구정동 내의 초등학교는 압구정초등학교 하나뿐이고 그 외는 신사동, 청담동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을 비롯한 고급 유통시설과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사동, 청담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상권이 존재하여 부족함 없이 손쉽게 상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거리 모두 익히 들어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한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만큼 한강의 인프라 역시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층수 제한, 용도 상향 등의 제재가 풀리며 35층룰에 가로막혀 있던 압구정의 한강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다시금 불이 붙으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70층의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이루며 상점벽해 할 경우 가치가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동호대교를 기점으로 동쪽은 현대, 서쪽은 신현대로 구분할 수 있고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내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압구정 최고가 거래 모두 해당 단지들에서 발생했습니다. 현대고차, 11차, 12차를 묶어 부르는 신현대 아파트는 1982년식, 1924세대, 용적률 195%의 43년차 아파트입니다. 24년 2월 2일과 3일, 전용 110 36평형, 8층과 12층이 보기 드물게 연속적인 고가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41억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공동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동일단지, 전용 170, 56평형 대형 평수, 4층이 24년 2월 3일, 59억에 거래되며 서울 최고가 거래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동호대교 동쪽입니다. 다수의 현대 아파트 중에서 3호선 압구정역과 붙어 입지가 좋은 압구정 현대 6차 아파트는 1978년식, 1288세대, 용적률 210%의 47년차 단지입니다. 24년 2월 1일, 전용 196 64평형, 10층 아파트가 6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3위입니다. 이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중 최고의 입지라 불리우는 압구정 현대 2단지입니다. 한강을 바로 끼고 있어 한강뷰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76년식 960세대, 용적률 224%의 49년차 아파트로 24년 2월 3일, 전용 160 52평형, 13층이 62억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4위입니다. 동일단지 전용 196 64평형, 13층이 2월 8일, 80억이라는 초고가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최고가 탑10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압구정에서는 80억 거래 1위를 포함하여 3위, 4위, 6위, 공동 9위 2개까지 총 6개의 최고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소개한 단지들 중 신고가를 보이는 단지도 있을 만큼 서울의 부동산 이상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들이 어느 정도 장기간 하락하던 하락세를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선호도 높은 지역 혹은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들은 궤를 달리하며 적은 하락세, 지속적인 상승으로 신고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곳은 더 상승하고 싼 곳은 더 하락하는 상황이 유지되며 서울의 지역별, 선호도별 아파트 가격 격차가 언제까지 더 벌어지게 될지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속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어떤 곳이 입지가 좋은지 꾸준한 시세를 확인하고 현재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매주 아파트의 거래 트렌드를 추적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좋은 채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